지금까지 이런 배변 패드는 없었어. 아름이의 시야도 스르르르, 바람이의 응가도 스르르르, 변기에서 분해되는 스르륵 스르륵 배변 패드. 특허받은 기술로 변기에 넣고 스르륵, 물 내리면 스르륵, 응가도 스르륵, 시야도 스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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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르르르르 배변 패드. 특허받은 기술로 변기에 넣고 스르륵, 물 내리면 스르륵, 응가도 스르륵, 시야도 스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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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르르르르 배변 패드. فخامة الرئيس، أجدد الترحيب بكم في بلدكم الثاني دولة الإمارات، متمنيا لجمهورية كوريا وشعبها الصديق دوام التقدم والازدهار. 대통령님 말씀처럼 현대에 와서 그런지 매우 마음이 편하고 행복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중동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와는 은밀하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입니다. 진흙과 싸워온 특별한 우정을 기반으로 양국 관계는 이제 이 차원 더 높은 단계로 새롭게 도약하겠습니다. 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Cause that's what friends are supposed to do, oh yeah. Oh, oh, oh.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슈크란. 어묵한 정치 현실에 독설로 맞서는 시간, 시사 독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사 급발진님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관계로 제가 먼저 오프닝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사로 달려가서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지금 하고 달려오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잠시 후에 이 자리에 나와서 그 기자회견은 어떻게 진행이 됐고 또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빨리 들어오세요. 자, 오자마자 화장실에 또 가야 된다고 지금 예, 참 그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방금 전에 오프닝으로 보셨던 부분이 바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두 번째 날, 그 어제 원래 첫 번째 날의 밤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제 두 번째 날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형제의 정신으로 우리가 연대를 하자 이러면서 MOU를 무려 7건이나 체결을 했는데요. 이 7개의 MOU이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가 전략적 협력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AI 분야에서 협력에 관한 MOU를 또 맺었고요. 우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만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참 제 개인적으로는 좀 예외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었어요. 아니 우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갑자기 그런데 지금 또 전문가들에 의하면 굉장히 미래 그 성장 동력을 내다보면서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지금 관심을 정면으로 찌른 전곡을 찌른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의 CEPA 경제협력위원회 행정 및 운영 양해각서 이것도 이제 경제적인 협력을 아주 구체적으로 좀 늘려보겠다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아랍에미레이트의 시장을 더 키우는 그런 실천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포괄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도 했고요. 또 지식재산 분야에서 심화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개정을 하면서 약정을 했습니다. 또 핵발전 신기술과 AI 및 글로벌 시장 협력 파트너십의 양해각서도 마련했습니다. 핵발전 신기술이라고 하는 건 소형 원자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상용화되지 않은 소형 원자로에 대한 그런 신기술의 협약 이런 것들을 마쳤고 글로벌 시장 협력 파트너십 같은 경우도 글로벌 시장에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연대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모두가 다 우리의 살림살이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사급발진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시사급발진 김정입니다. 예. 좀 늦었습니다. 근데 함동균 교수님은 왜 갑자기? 예, 갑자기 일정들이 있어서 예, 여러 가지 함의가 있다는 사실은 아시고 참. 예, 저 보류를 하셨습니다. 예. 굉장히 안타깝죠? 아니 왜 그럴까? 똑같은 목소리를 내시는 분인데. 예, 똑같은 목소리를 내더라도 네. 예, 성수대로 성수대로는 또 보일 것입니까? 낙인이 찍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수대로 출연하시고 나면 아만다를 보시려고 했더니 이 단계로 딱 좀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려고 그랬더니 이거 안타깝습니다. 네. 자, 지금 시사급발진님께서 저 민주당에 가셔서 또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 얘기 조금 이따가 듣고요. 네. 그리운 금강산 장면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이 김혜경 여사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셨죠? 예, 이게 바로 품격이다. 그리고 이게 진짜 애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리운 금강산이라는 노래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사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용을 당했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원래 그리운 금강산은 이제 남북이 오가고 있지 못하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만든 노래인데 이것을 마치 북한이 강제로 막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와야 된다는 식으로 개사를 해서 한때 불리기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누구나 다
이산 가족의 아픔들을 위로하고 또 남북의 통일을 갈망하는 그런 노래로 많이들 확인을 하고 있고, 또 금강산에 갔을 때 가장 많이 듣고 싶어 했던 노래, 금강산 관광을 왔을 때 가장 많이 듣고 싶어 했던 노래로 또 알려져 있는 노래죠. 이제는 금강산 관광도 못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혜경 의사는 그것이 너무 가슴 아프고 타국에서 또 그걸 들었기 때문에 더더욱 감동적이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눈물의 의미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저는 그래요. 누구보다도 힘들게 사셨어요. 김혜경 여사님이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특히 계엄 때는 진짜 그 마음은 네. 상상을 할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납니다. 울면서 이재명 남편인 이재명을 죽을 수도 있는 사지로 보내는 거죠. 네, 국회까지 직접 운전까지 해서 가셨을 때 그 생각이 더 나시지 않으셨을까. 예. 그리고 얼마나 공격을 많이 했습니까? 예. 옛날에 진짜 민주당에서부터 해철이의 그 해경궁 김씨들이 해경궁 김씨 사건 때부터 시작해서 법카 문제로 마음고생을 아마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많이 하신 분이 김혜경 여사님 아니실까.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이 북받쳐 오르셔서 그 노래를 들으시면서 또 타국에서 눈물이 자동으로 이렇게 또 흐르신 게 아닐까. 예.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꽃길만. 예. 네. 자, 그리고 론스타 국제훈장에서 한국 정부가 완승을 했어요. 국부 유출을 막아냈습니다. 4천억 대의 배상.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한동훈이 숟가락을 얹고 있어요. 내가 이거 내용 아시죠? 예.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 계속 론스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던 분이 안원구 대표님. 안원구 총장님이시죠? 예, 오늘 그래서 심야 시사에 전화 출연을 합니다. 전화 출연. 예. 제가 한번 모시려고. 예, 아만다에서 한번. 저도 모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번 또 안 대표님이 다음 주에는 저희 방송과 아만다를 다 들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그때 해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는 쌩 까고 있던 놈이 2주에서 숟가락을 얹고 지랄이야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2023년에 실제로 취소 소송을 진행을 했어요. 2023년 7월에. 근데 그 취소 소송대로 하면 100% 지는 거였습니다. 100% 지니까 민주당에서 그 소송은 무모하다라고 비판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소송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론스타가 처음에 들어올 때 한국 정부를 속이고 불법 자금을 숨긴 채 들어왔다는 것을 밝히는 거였어요. 그걸 밝히게 되면은 5가지 중대 사유 중에 하나로 인정이 되면서 이 소송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한동훈은 지속적으로 다부처 민원을 갖다가 집어넣는 우리 안원구 대표님의 충정을 그냥 짓밟았어요. 보지도 않았어요. 쌩깔 수밖에 없었던 게 실질적으로 론스타 이렇게 했던 놈들이 한덕수, 예. 최상목, 추경호 이 모피아 놈들이 다 거기 정부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놈들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한동훈 입장에서는 그걸 뭉갤 수밖에 없죠. 돈이 우리나라 국부가 유출이 되든 말든 예. 지들 친목질에 의해서 지들이 또 해먹었던 돈이 한덕수는 아마 그 수임료로 70몇 억을 아마 수임을 했을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걔네들이 다 지들 잔돈푼은 아니죠. 70억이면. 지들 돈 빼먹으려고 수천억에 달하는 국부를 유출하려고 했던 사건이 그걸 계속 뭉갰던 게 한동훈이에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금 민주당이 지금 론스타 소송을 근자감이라고 비아냥거린 게 아니에요. 민주당 일부, 송기호 지금 지역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비아냥거렸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전성인인가요? 하는 그런 교수가 같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전성인 송기호를 안원구 대표랑 김성수 TV가 계속 신랄하게 비판했죠. 그들이 주장을 하는 건 한국 정부하고 론스타가 한편이었다. 이런 걸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소송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취소 소송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취소 소송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걸 주장을 했었어요. 그렇지 않다. 안원구 대표는 지금 론스타의 불법 자금이라고 하는 것만 밝히면 된다. 여기에 어떤 돈도 들어가 있었냐면 부시 대통령 돈도 들어가 있었어. 그럼 부시는 그때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한국의 은행을 사는데 돈을 갖다 투자한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그런 상황입니까? 근데 그 상황을 끝까지 이명박을 사랑하는 한동훈은 활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미루어 추정을 해보면 한동훈이 나가리가 되고 그리고 소송은 법무부 직원들이 진행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민원의 내용들을 참고해서 그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그 담당 부서에 월권이다라고 하는 걸 해석을 해낸 걸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뚜껑이 같은 경우 한동훈 같은 경우는 뭐 일부러 윤석열 관련 재판은 지기 위해서 침대 재판까지 불사하는 놈이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가 안 했대요. 변호사를 갈아치우는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그때 당시에 국가 단위의 소송을 갖다가 변호사 바꾸는 걸 관여도 하지 않고 모르고 있었다. 이 얘기입니까? 무능이라는 얘기죠. 스스로 등신을 인정하는 꼴이 예. 되는 거죠.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갖다 하고 자빠졌어요. 지금 그럼 정성호 장관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보고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왜 공격을 하냐 미친놈아. 야 그거보다 변호사를 바꾸는 게 더 큰 일인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저렇게 내가 하는 거는 몰랐고 그래도 괜찮고 남은 모르면 안 돼? 이제 뭐 숟가락 얹는 거에다가 준석이까지 더 얹을 것 같습니다. 예. 뭐냐면은 이제 젓가락. 네. 준석이가 젓가락이니까. 그렇죠. 숟가락에 이어 준석이까지 올리는 화렴치함의 끝판왕. 네. 자, 근데 오늘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죠. 오늘 진짜 중요한 것은 이상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그래서 지금서부터 메인 이슈. 정청래 숨겼다면 당대표에서 끌어내려야 되는 거고 숨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 그 전당원 투표를 만들어 놓는 그런 어떤 틀거리만 만들어 놓고 나중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꼼수라면 그래도 사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숨겨놓은 거라면은 그냥 지금 끌어내려와야 되는 거고 꼼수로 나중에 결과적으로 찐명들을 배제하고 수박들을 등용하는 그런 룰을 만들려고 했던 거라면 그러면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중앙일보에서도 이걸 지적했어요. 정청래 난데없는 전당원 투표. 또 이순방 때 논란. 당내 지적. 이 상황을 사실상 정청래 대표의 주인인 김어준 교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여론조사군요. 그럼 뭐 아무 상관없네. 이러고 끝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뭐 실드 또 쳤다 그러던데. 예. 정청래 잘하고 있다라고. 뭘 잘하고 있어요? 하여튼 잘한대. 뭘 잘하고 있어요? 뭘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하고 있대요.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론도 충분히 제가 그 취합을 했고요. 저 직접 국회의원들이나 또 당내 보좌관들이나 이런 분들 부대변인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다 전화를 해서 돌려서 참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칭찬해 줘야 될 분이 있어요. 정원호 구청장. 정원호 구청장의 경우 저희들이 그 알렸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알려왔습니다. 그 지금 현재 캠프 자체가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현직 구청장은 캠프를 만들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았고 지금 그래서 그 조국혁신당의 뭐 의원이나 혹은 관련자가 와서 돕는다? 사실이 아니다.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걸 직접 또 우리 찐명인 정원호 구청장을 돕고 있는 찐명 보좌관이 있어요. 그 보좌관이 직접 자기가 보좌한다라고 하면서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드려요.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시면 됩니다. 소송을 협박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처럼 뭐 힘 있는 그런 유튜브 회사 대표한테 이렇게 압박 넣지 마시고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한테. 제가 권리당원 아닙니까? 걔하고도 소통하시는 분이 권리당원하고는 왜 소통을 안 하시려고 그러세요? 핵심이 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얼마 전까지 올라왔던 웹자보가 있었잖아요. 그 웹자보에 전당원 투표라고 분명히 써 있었죠? 네. 전당원 투표를 시행을 하려면 원래 당원 당규에 아마 20일 이전에 공지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했죠. 안 하고 갑작스럽게 전당원 투표를 하겠다라는 웹제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 웬 전당원 투표? 보았더니 이제 당원 당규를 바꾸는 투표다 해서
무슨 당원 당규를 어떻게 바꾸나 내용을 이제 하나씩 들여다보니 예. 앞에 이제 걸어놓은 거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1대1 이거 하겠다. 네. 이거 외에 몇 가지 별로 없었어요, 웹자보에는. 예. 그리고 이제 상세 내역을 이제 들어가 보니까 와, 이거 뭐 하자는 거지? 이거는 친명들 학살하자는, 신인 정치인들 다 죽이자는 당원 당규로 바꾸자는 걸로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래갖고 네. 분석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친명은 다 죽이겠다.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이제 신인 가산점에 대한 거. 그게 원래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기존 그 현역은, 마이너스 20%, 신인 정치인들에게는 그 정치 참여 독려를 위해서 플러스 20%를 줬습니다. 예.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네. 한꺼번에 다 얘기를 하시면 네. 또 우리 당원 구독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처음 얘기하는 것은 이 전당원 투표라고 하는 것을 원래 투표를 하려고 했었죠. 투표라고 네. 하는 것을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1대1로 하겠다. 지금 원래 60대 1이었나요? 70대 1이었나? 그거를 60대 1에서 20대 1로 바뀌었죠. 이재명 그 당대표 시절에 20대 1로 바꿨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상황이 되면 1대 1로 바꾸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 이재명 당대표가 20대 1로 한 이유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아니 1대 1로 할 수 있는 거를 왜 20대 1로 하느냐?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번에 지난 전당대회 때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 때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요거 보세요. 권리당원 의견 수렴이라고 지금 말을 바꿨습니다, 지금. 자, 권리당원 의견 수렴이라고 얘기를 바꿨죠. 근데 이게 의견 수렴이 뭐예요, 정확하게? 여론조사라는 명목인데. 자, 참고를 원래는 하겠다는 거예요? 바꾸겠다는 의견 수렴이 아니라 이거였습니다. 거예요? 당원 투표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이거예요. 11월 18일 이게 또 11월 18일 화요일 날 왔네. 이게 원래 화요일 날 오기 전에 왔던 걸 지워버렸네요. 네, 얘네들이. 네, 지웠습니다. 원래는 권리당원 의견 수렴이 아니라 전당원 투표였어요. 투표였어요. 전당원 네. 투표 안내였어요. 네. 전당원 투표 안내라고 왔다가 이게 제가 권리당원이기 때문에 이걸 다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이 웹자보도 빼고 쇼츠 영상도 빼고 권리당원 의견 수렴 안내 이렇게 지금 의견 수렴을 한다. 투표가 아니다. 그러니까 눈 가리고 투표가 아니다. 처음엔 투표라고 했다가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 공지사항이 지금 이전에 있었던 것과 지금 달리 왔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있던 것들을 보신 분들이 전당원 투표는 20일 전에 안내를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전당원 투표는 전당원 투표에 그 붙일 수 있는 그런 안이 정해져 있다. 이 두 가지를 갖다 놓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처음엔. 그래서 그 문제 제기가 당규에 맞으니까 갑자기 정청래 대표와 박수현 대변인이 황급히 이거를 의견 수렴을 하는 여론조사다 이렇게 입장을 바꿉니다. 그런데도 당원 투표라고 어제 이 안내가 오게 되니까 웹자바가 오게 되니까 또 우리 그 지지자들이 결국 민주당까지 가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건 정확히 당원 투표입니까? 여론조사입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수치가 나와서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하는 건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왜 하는지도 모릅니다. 뭐 반영을 하겠다. 반영을 어떻게 하겠다. 바꾸겠다라는 건지 뭐 바꾸려는 뭐 시도를 하겠다라는 건지 그냥 참고를 하겠다는 건지 예. 어떠한 내용도 없어. 그래서 제가 네. 이거를 직접 그 몇 명의 의원들에게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보좌관들한테 확인을 했고, 그리고 부대변인들에게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그 당내에서 정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정리가 됐느냐?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 개정도 당원에 의해서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다. 그리고 기초광역 비례대표 선출 방식 변경도 역시 당원에 의해서 당무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최고위원회 부의가 됐다가 거기서 논의가 되고 정리된 안으로 이제 중앙당의 당무위원회에 올라가서 되는 사안이에요. 세 개 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는 수가 없어요. 애초에 당규에 의해서.
전당원 투표에서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당원 투표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까? 없죠. 예.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혼선을 주고 엎치락뒤치락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네. 정리가 된 다음에 권리당원 의견 수렴 안내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아니, 이렇게 반대에 부딪힐지 모르고 그거를 갑작스럽게 투표를 하겠다라고 한 건지, 아니면 우리 당원들을 뭐 간보는 건지, 우리 당원들을 간보는 것 같아요. 당원들, 개돼지들, 이렇게 해봐야 모르고 그냥 따라오겠지. 하는 대로 주는 대로 먹겠지. 이런 것처럼. 예.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토 안 달겠지. 이런 겁니까, 도대체? 예. 그러니까 당원들을 개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럼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냐, 여론조사가. 이런 식으로 무리를 빚은 이유가 뭐냐 해서 정보원들을 제가 또 풀어가지고 알아봤더니 충격적입니다, 이거. 당대표한테 알리지 않고 실무자들이 공개부터 해버렸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바지예요? 우리 당대표는 바지인가요? 자, 왜 이렇게 해명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세요? 최고위원회의 그날의 의안과 결정 사안을 저는 계속 받아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따졌죠. 정보원들한테 그걸 알려주고 확인해 보라 그랬죠. 자, 지금 11월 18일 최고위원회에 이 내용이 논의된 바가 없다. 그리고 그 전 최고위원회가 11월 14일이었어요. 그 최고위원회에서도 논의된 바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웹잡으로 나와서 당원 투표라는 이름을 달고 진행이 되는 거냐? 거기서 온 답이 뭐냐? 당대표나 최고위원은 몰랐다. 그냥 최고위원회 바빠가지고 돌아보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당대표의 확인 없이 실무자가 이걸 돌린 거다. 아니, 투표가 19일이야. 그리고 이게 처음 돈 게 언제냐면 19일인가? 17일 월요일. 네. 16일인가요? 16일이에요, 17일. 월요일부터 17일 월요일부터 돌았어. 네. 근데 그때까지 당대표가 그걸 안 보고 있었으면 이게 가능한 거야, 투표가? 아니, 왜 또 예전에는 문재인을 아무것도 몰랐다 속았다 해가지고 문재인을 바보를 만들더니 이제, 우리 딴지당 대표를 또 바보 핫바지로 만들고 있습니까? 난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들은 적도 없어요.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 페북에다 딱 글을 올린 게 본인이 몰랐으니까 그 글을 올렸을 거 아닙니까? 14일 최고위원회에서 네. 논의된 바가 없는데 17일 날 이걸 자기도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완곡하게 최고위원회에서 이걸 논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대표는 완전히 죽어버릴 테니까 완곡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오해할 여지가 있으니 이거 10월 그 부분 하나를 갖고만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거를 당대표도 모르게 누가 시킨 거야? 어준이가 시켰나? 저는 의심이 가죠. 어준이가 시켰나? 당대표 누가 시킨 모르게? 거예요? 진짜? 누가 시킨 거야? 당대표도 몰랐으면. 예. 어준이밖에 없는데, 당대표 위에,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 위는 어준이밖에 더 있습니까? 사실이 아니면 반론을 하세요. 반론은 저는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대표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케이까지 하지 않은 건데 나간 겁니까? 그럼 당대표 그만두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19일 날 투표를 할 거를 본인은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니, 어떻게 그러면 최소한 이런 일주일 변명을 전에는 최고위원회에 올려서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대표가 민주주의자라면. 지금 당신은 독재자야. 근데 지금 또 하나 또 똑같은 얘기가 박수현 대변인이 엊그제 내란전단 재판부 지도부에서 안 한다고 결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논의된 바 없다. 그러니까 근데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도 해야 된다. 예. 다들 지금 법사위원장도 해야 된다. 지금 다들 이러고 있는데 누구랑 논의를 하고 얘기를 아예 못 꺼내게 막는 거야? 그러니까. 야, 내란전단 재판부는 금기어야? 뭐야 도대체 논의된 바 없다. 아니, 김용민 해야 의원도 된다고들 지금 김용민 의원도 난리고 다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자, 법사위 위원장이 해야 된다고 하죠. 법사위 간사가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지도부는 논의된 바가 없대요. 아니 전현희 의원님 지도부잖아요. 최고위원님은. 전현희 의원도 지금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 논의 테이블에다 올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논의를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논의를 막겠다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한준호 의원도 이거 해야 된다고 하는 아니 입장으로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다들 해야 된다는데 지금 딱 틀어막고 있는 게 정청래하고 박수현만 틀어막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독재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2명이 들어가니까 다들 하자고 하는 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여론조사와 관련돼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거는 여론조사가 맞아요. 전당원 투표가 될 수가 없어요. 전당원 투표의 안건도 아니고 전당원 투표가 될 수 있는 요건을 지키지 않았어요. 당규에서 말하는 걸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여론조사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바로 지난달에 당비 낸 사람도 할 수 있겠지. 여론조사는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 여론조사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왜 하냐고, 지금. 이런 여론조사를 왜 하냐? 당대표 때려쳐라 라고 하는 의사를 반대로 표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개 다 반대를 해요. 그래서 세 개 다 반대한 것들이 상당한 숫자들이 나오면 그러면 이건 당대표를 공격하는 거다라고 인식하시면 되고요. 당대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당원들의 딱지 판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이콧하지 말고 계속 반대를 반대를 누르시라고 한 게 이게 우리는 당대표 불신임을 하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투표 빠지지 마시고 전부 다 반대로. 예. 자, 이제부터 심각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당무위원회 등등을 통해 가지고 첫째,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뭐 어떤 후보자 결로 나는 경선 룰이 통과된다. 그리고 이 전당원 투표의 투표 자격이 10월 달에 들어온 사람도 해당된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투표 자체를 보이콧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맞습니다. 예. 왜냐? 지금 77만, 많게는 77만, 적게는 45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승래 의원 같은 경우는 45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45만의 전수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요구하는 대리 접수를 통한 유령 당원들을 걸러내고 이중 당적자들을 걸러내기 위한 전수조사를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여태껏 뭉개고 4만 명만 했어요. 4만 명만. 근데 4만 명만 한 것 중에서 지금 3명이 제명당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습니까? 현재 군수도 지금 제명이 된 거죠. 사실. 제명이 처리됐나요? 아직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윤리위에 올라가는 거죠. 네. 자, 4만 명에서 3명이 나왔어요. 근데 이 4만 명에서 3명이 나왔다는 거는 그 유령 당원들이 아니에요. 유령 당원들은 뭐 훨씬 더 많이 나왔죠. 그걸 주도한 사람 3명이 징계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명으로 축소시키면 안 돼요. 4만 명 중에서 최소한 4천 명 이상을 누군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곱하기만 해도 최소한 지금 현재 4만에서 7만 명 정도의 누가 찍는지 모르는 유령 당원들은 숨겨져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도출해낼 수가 있잖아요. 4만에서 7만 명 무조건 100% 찍는 이런 사람들이 작동을 한다. 그러면 당락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히 이거는 경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아니 내가 예를 들어 지역에서 군수할래 한 2,000명만 유령당원 갖다 집어넣으면 경선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예. 예.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8월 달에 권리당원 6개월 이상 당비내에서 그 투표권이 있었던 사람이 100만 명이에요. 정확하게. 110만 명이에요. 예. 110만 명. 근데 이번에 167만 명이었습니다. 167만 명이면요. 처음에 사람들 이번에 투표 안 해야지 안 하면은 33% 이하면은 무효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 해도 새로 들어온 67만 명이 해버리면 그냥 압도적으로 찬성이 많아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다들 투표 참여해서 반대를 누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런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거는 딱 국짐에서 내란당에서 지난번 때 19만 명 유령당원 집어넣어가지고 그 윤석열이 되게끔 그 홍준표 떨어지게끔 만든 상황하고 똑같은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신천지하고 통일교가 한꺼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요. 19만에 한 달만 당비내도 투표권 주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완전 뒤집어놨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짓을 민주당에서. 그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그 전당원 투표로 뭔가를 결정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고.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는 이제는 무조건 이 상태에서는 보이콧을 해야 돼요. 이 70만 유령당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섣불리 투표했다가는요. 정청래가 원하는 쪽으로 다 그냥 우리는 거수기 역할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당무위원회가
그 공천 전당원 투표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는 걸 못하게 우리 당무위원회의 당무위원들이나 혹은 당무위원들과 그 같은 공동체나 단톡방 안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이 우려를 얘기를 해서 이 선거에서는 절대로 이번 선거에서 정청래 체제 내에서는 절대로 1대1 전당원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관철시켜야 됩니다. 이걸 관철시키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경선 룰이 결정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무위원회가 지금 앞에 말했던 3건 1인 1표제 뭐 그리고 여기 제가 보여드렸죠. 대의원과 권리당원 1인 1표제, 기초광역 비례대표 선출 방식 변경, 예비경선 도입 이 3가지를 실제로 지금 당무위원회에서 먼저 이걸 확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할 수가 있느냐. 이 1인 1표제를 통해서 경선룰, 아주 구체적인 경선룰입니다. 지금 그 구체적인 경선룰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경선룰은 조금 있으면 최고위원회에 이제 보고가 될 거예요. 이번 주 내로 보고된다는 이 얘기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보고되고 그리고 그것을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인 전당원 투표에 붙이자 이런 식으로 몰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일단 딴지에서 그렇게 막 몰아가고 경북에서 막 몰아가고 그러고 있죠. 정청래가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 전당원 투표로 공천 룰이 결정될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그러면 검토되고 있는 공천 룰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검토되고 있는 공천 룰의 문제를 봅시다. 오마이뉴스의 심규상 기자가 25년 11월 10일 기사에서 민주당 중앙당 기초단체장까지 후보 자격 심사를 한다더라. 자치분권의 역행에서 논란이 되고 있더라.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자, 이 기사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독소조항. 첫째, 기초단체장을 중앙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의안을 마련해서 내려버린다? 기존에는 시도당에서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왔죠. 거꾸로. 그거를 거꾸로 지금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지역에서 올라와서 이런 후보 이렇게 해서 추천이 됐던 거를 지금은 중앙에서 내려버리는 거야. 자, 이 두 개의 차이는 뭘까요? 이거는 우리가 그럼 지방자치단체 이거 지방분권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역행을 하는 거, 말 그대로 역행을. 거꾸로 가는 겁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여기에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어떤 조건에서도 그 탈락을 시키는 무자격자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한번 볼게요. 예외 없는 부적격자라고 하는 것들을 마련해가지고 내려보낸다는 것 아닙니까? 이 예외 없는 부적격자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3번 이상 음주 단속으로 걸린 사람. 근데 그건 이제 2018년도 윤창호법 이후에로 저기가 되는 거죠. 아니요. 그 전서부터래요. 아니 윤창호법 이후로 저거 했었는데. 아니에요. 또 지금 바뀌어요? 현재 나온 얘기는 무조건 그러니까 15년 사이에 3번 이상이면 무조건 아웃. 아니 나는 도대체 10년 사이면은 두 번만 해도 아웃. 그리고 윤창호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한 번만 해도 아웃. 이렇게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뜻 보기엔 되게 참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은 15년 상관에서는 뭐 2번, 3번 음주운전을 한 사람도 괜찮다는 겁니다. 15년 상관에서는. 뭐야 도대체. 그리고 그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거를 다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억울하게 좀 음주운전이지만 그것이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런 거 상관없이 예의 규정을 두지 그냥 않는 숫자로만 따지겠다. 몇 번 딱 봐가지고 얘는 2015년서부터 지금까지 3번 했네. 아웃. 그런 식의 그리고 성범죄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무조건 아웃. 뭐 이런 식의 부적격자에 대한 기준이 그럼 최강욱은 성범죄자에 들어가야 안 돼. 예. 최강욱은 성범죄자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네. 성비위는 또 그 어떤 수위가 있는 거죠. 예. 성희롱 갖고는 뭐 아마 아웃이 안 될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될 거예요. 성추행 이상이 돼야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성비위가 있는 사람은 아웃.
그럼 뺑소니는 해당 안 되나? 뺑소니도 해당되겠죠, 당연히. 정청래 뺑소니 있는데. 아, 그러니까 야 이런 것들도 봐야 되겠네. 더 꼼꼼하게. 본인도 뺑소니가 있으신 분인데. 예. 자, 예외 없는 부작 심사 기준 이것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이제 상황과 조건이 다 지역마다 다른데 그 획일적으로 그걸 내려다보냈을 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전현직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지역위원장 등 당내 기득권에게 10% 가산점을 부여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심각해요. 제일 심각한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친명을 다 배제하겠다는 거예요. 친명은 거의 전현직 기초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없어요. 신인들 새롭게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제 친명을 표방하면서 이제 기초단체장이나 앞으로 이제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예. 그 사람들한테 원래 20%에 있던 가산점을 다 없애고 오히려 기존 있는 사람들한테 10%를 더 주겠다는 거예요. 예. 왜 전에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신인들한테 20%를 주고 기존한테 마이너스 20%를 줬냐면 물갈이 하려고 물갈이를 떠나서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기득권이요. 얘네는 당원 명부 다 갖고 있죠. 그렇죠. 인지도 높죠. 예. 조직 있죠.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신인들이. 예.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면 공정한 싸움이 안 된다. 그래서 신인들한테 가산점을 줬던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거꾸로 기존 애들한테 가뜩이나 지금 위에 있는 애들한테 가산점을 준다는 거는 신인들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는 거야. 아무도. 거기다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예외 없는 부적격자가 그 조건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3회 이상 탈당한 사람은 예외 없이 부적격자가 되는 거다. 자, 3회 이상 그러면 3회 이내는 무조건 다 받아준다는 얘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은 저번에 가결파 때 그 나간 애들 그리고 그 안철수 한번 따라갔던 애들 그리고 이번에 이낙연 따라갔던 애들 이런 애들 한 번이야. 그러면 그냥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 이름을 얘기하면은 굉장히 쉬워져요. 김종민 몇 번? 김정민 한 번이야. 한 번이야. 그냥 무조건 받겠다는 자, 얘기예요. 노광규 몇 번? 한 번이야. 그냥 받겠다는 거야. 그다음에 조홍천 몇 번? 야, 그러니까 조홍천 몇 번이냐고요? 조홍천. 한 번. 한 번이잖아요. 조홍천도. 다 쓰레기들 이번에 최근에 나간 쓰레기들은 다 한 번, 두 번이에요. 이번도 한 번. 네, 다 한 번, 두 번이야. 그러면 무조건 다 받겠다는 거야. 무조건. 이게 말이 되냐고. 경중을 따져야 되잖아요. 아니, 당시 당대표 등에다 칼 꽂고 나갔던 놈들을, 너 3번 이내니까 무조건, 들어와.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야, 그럼 다 복귀시키는 거잖아. 수박들 다시, 다 수박들의 화려한 귀환에 기름 붓는 격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정청래가 하려고 그러는 건 친명 말살, 수박 뽑기, 민주당, 이낙연의 민주당, 문재인의 민주당을 다시 만들기 위한 포섭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이 경선룰이 두 개가 같이 작동이 되기 시작하면 민주당 재건 플레이가 됩니다. 맞아요. 이낙연도 들어올 수 있어요. 민주당 재건 작전이야. 이낙연도 당연히 들어오죠. 이낙연도 들어올 수 있다니까. 아무 문제 없다니까. 한 번 이상 한 번. 그리고 여기서 호남 같은 경우 있잖아요. 호남 같은 특수한 곳은 있잖아요. 탈북당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 있느냐. 경선을 했는데 경선조차 기회를 주지 않고 잘라버려. 억울한 컷오프 시킨 사람. 억울한 컷오프를 갖다 당했어. 그래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그래서 승리한 다음에 다시 돌아왔어. 이런 경우가 3번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늘 당의 비주류였던 사람들은. 그 사람은 못하는 거야 이번에. 야, 그러면 이낙연은 자 보세요. 이낙연을 예로 드릴게요. 이낙연이 한 번 탈당했어. 들어왔을 때 아무런 제약이 없어. 그리고 전직 도지사를 했고 국회의원에서 가산점 10%를 받아. 10% 받아?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낙연 같은 이런 중죄를 저지른 놈에 대한 제재가 전혀 없어. 없다. 그건 없어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당대표 등에 칼 꽂은 새끼들. 이런 짓거리를 하겠다는 거야. 지금. 가산점 마이너스 그 50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심각합니다. 진짜 대장동 자료 저기 조선일보에 넘겨준 놈들 마이너스 50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없어요. 전혀 없어. 아무 문제 없다는 거야. 해경군 김씨로
그 이재명 대통령의 부부를 갖다가 사이버 불링한 놈들 마이너스 50 이런 거 없잖아. 지금 백광현이가 들어와가지고 출마도 할 수 있어. 맞아요. 백광현도 한 번 탈당이야. 아, 진짜 끔찍합니다. 끔찍해. 난 진짜 정청래, 생각하기도 싫어요. 말하기도 싫어요. 도와주기도 싫어요. 진짜. 와, 그 말을, 8년째 하고 있어요. 8년째. 정청래가 내뱉던 지가 판도라에서 했던 말을, 나는 이재명이 싫어요. 도와주기도 싫어요. 말하기도, 그거를 지금 8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래. 분란은 본인이 일으키잖아요, 지금. 당의 분란을 갖다 제일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지금. 당대표 돼가지고 당만 분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야. 아니, 전에 그랬잖아요. 스픽스 같은 경우 저도 출연을 하다가, 그 당시에 김용민이나 박진영 이런 자들이 저 시사급발진 계속 출연시키면 자기네들 다 보이콧 하겠다 그래갖고, 그래서 나 출연 못 된 거 아니에요. 같이. 예. 예. 똑같은 짓 하겠지 뭐, 그러면. 함동균 교수한테도. 그 혹시 김용민이랑 또 뭐 방송하나? 한동균 교수님? 여러분, 이 룰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근거 없는 얘기라면요, 빨리 신규상 기자를 고소를 하든가, 아니면 해명 자료를 내놓으세요. 이게 실제로 지금 제가 복수의 그 인사들한테 확인해 봤는데, 논의되고 있는 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결정이 된 건 아니다. 이게 민주당의 여러 인사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가려고 하기엔 지금 초석을 지금 다지려고 하다가 지금 딱 걸린 거 아닙니까? 저런 짓거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런 짓거리 하라고 김어준이 밀어서 뽑아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거 철저하게 이행하는 거예요. 지금 정청래 입장에서는 자기 너무 잘하는 거야. 왜? 야, 나를 만들어준 김어준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잘하는 거지 본인 입장에서는. 아니, 딴지만 보면 된다며. 딴지가 여론의 바로미터라며. 딴지에는 뭐 잘한다라고 계속 돼 있고, 정성호 잘라라, 뭐 이 얘기가 그냥 주류를 이루고 있으니, 그게,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생각하는 우리 정청래 당대표는 그것만 보고 가는 거지 뭐. 네. 자, 이걸 정리해 놓은 겁니다. 기초단체장 등등을 뽑을 때 중앙당에서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안을 마련해서 내려보낸다. 그럼 시도당 지역에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지역사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지역위원회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러 만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역 시도당에서 심의안을 갖다가 올리면 그것을 이제 중앙에서 검토를 해보고 그렇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토론을 해서 결정하는 게 기존의 방식이에요. 왜 기존 방식을 지금 바꾸려고 합니까? 이게 독재 아닙니까? 기껏 문재인의 민주당, 이낙연의 민주당에서 있었던 독소 조항들을 이재명 당대표 때 싹 바꿔놓으니까 이거를 다시 옛날 과거로 싹 다 지금 바꾸려고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현직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지역위원장에 플러스 10% 가산점 주는 거는 말도 안 돼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는 현역 의원 선출직 공직자한테 마이너스 20% 감산점이 있었다고요? 네. 그리고 그렇죠. 신인 정치 이랬죠. 예. 현역 의원인데 기초단체장으로 간다. 이렇게 현역 의원인데 광역단체장이나 이런 데로 갈 때는 현역 의원 플러스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점수를 갖다가 좀 뺐었죠. 그리고 신인한테 20점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치 신인한테 이재명 당대표가 와 이래야 이제 새로운 진짜 물갈이가 되고 새로운 그 신인들이 그 기존 의원들을 바꿀 수 있어서 이걸 한 건데 그리고 이거를 없애면 진짜 친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어와 이제. 왜 기초단체장에 누가 있어 친명이. 그뿐만이 아니라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대형 유튜브 먹여 살리는 그런 조항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 신인들은 전부 다 인지도가 낮잖아요. 인지도가 낮으니까 인지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가산점도 없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경공에 나가야 돼. 정치 신인 가산점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힘에도 있어요. 야, 국힘은 일배하다가 올라온 박민영 같은 애들도 지금 대변인 되고 있는데, 저 가산점 때문이에요. 가산점 때문에 걔도 출마를 하고 이럴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정치 신인 가산점을 뺀다고? 그러면서 대신 청년 가산점을 좀 더 높이겠대요.
근데 그것도 나이에 따라 달라. 20대는 35점, 아니, 그러니까 30대는 30점, 청년 몇명 40대는 뽑으려고. 20점. 이렇게 나이에 따라 달라. 그러니까 어리고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친구한테 점수를 몰아주는 이유는 뭘까요? 떨어지니까. 그래봤자 떨어지니까. 현역한테 10% 가산점까지 딱 붙으면 어떻게 20대가 현역에 노예한 사람들 조직까지 붙어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깁니까? 이 투표는 반대표를 던지는 거 있고 그 다음 그 행보들이 계속 이제 이어져야 되는데 완전 이 투표에 대해서는 보이콧 해야 돼요. 일단 유령 보이콧이 아니다. 아니 반대. 그러니까 반대해놓고 나서 네. 이거는 반대해놓고 나서 앞으로의 모든 투표 전당원 투표에 대해서는 70만 유령 당원이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투표 못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경선 룰 이거를 만들면 반드시 그 권리당원들한테 공개를 하고 그 토론을 해서 문제가 되는 점들을 갖다 수렴해서 수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가야 됩니다. 지금처럼 뭐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고 아주 일부만 정말 이게 소통이냐? 솔직히 진짜 내가 정말 하다 이런 거 진짜 처음 보는데 이거 너무 심각한 거예요 지금 민주당. 야 보세요. 야 이걸 니들은 소통이라고 하니? 투표를 하라 그러면서 이 웹자보 하나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다야. 이 여론조사도 이렇게 하면 안 돼. 야 여론조사도 성의껏 불러줘야지 이 자식아. 어? 뭐야? 이게 급조하다 보니까 얘네도 지금 뭐라고 명칭을 해야 되는지도 지금 모르는 거야. 갑작스럽게 하니까. 예? 이것만 놓고 무슨 어떤 여론조사를 하냐고.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 권리당의 투표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규정. 근데 개정해서 투표 반영 비율 관련 조항 삭제. 이게 좋아? 이렇게 되면은 TK는 그냥 조직이 무너져.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거기에 대한 우리 같은 사람은 이거 투표 못 해. 우리처럼 그래도 이 대의원제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나름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야, 그러면 어떻게 보완 대책이 나오는데 이걸 물어보게 돼 있단 말이야. 보완 대책이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투표하라고. 나는 반대할 수밖에 없어, 이러면.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대의원 투표가 가지는 게 옛날에 60대 1이었잖아요. 그거를 20대 1로 이재명 당대표가 바꿔놓은 거는 1대 1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20대 1로 한 거는 아직 대의원들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0표를 갖고 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신 거거든요. 예. 만약에 지금 김어준 같은 유튜브가 없고 여론을 조작하는 유튜브가 없으면 1대1 해도 돼요. 예. 근데 지난번 정봉주 때 보세요. 대의원들이 막았어요. 정봉주를. 그렇지. 마지막에. 그리고 이번에 정청래 투표 보세요. 대의원은 정청래 안 뽑았습니다. 절반 이상이 박찬대를 뽑았어요. 최종 투표율하고 반대의 상황이 나왔단 말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보복하는 거잖아, 사실. 네. 충분히 김어준이나 이런 대형 유튜버들에 휘둘리지 않고 나름 민주당 내부의 상황에 대해서 더 많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대형 유튜브들이 계속 당원들을 선동하고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상태에서 1대1로 해버리면 그마저의 안전장치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뭐냐면 대의원제가 문제였어요. 이전에. 왜 문제였냐면 대의원을 어떤 새끼들을 뽑았냐면 내 동생, 내 친구 이런 사람들을 대의원으로 뽑아가지고 일은 안 하고 돈 내줘가면서. 돈도 내줘가면서 일은 안 하고 특히 이낙연 같은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자기한테 유리한 어떤 뭐가 있을 때만 동원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대의원을. 그러니까 옛날에 대의원 수도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훨씬 더 늘었는데 언제 늘었냐면 이재명 당대표 때부터 늘은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대의원이 아시겠어요? 60개의 표를 갖고 네, 있대. 네. 그러니까 찐 이재명 지지자들이 대의원을 다 하겠다고. 서로 대의원 하겠다고 그래갖고 폭발적으로 대의원이 늘은 게 이재명 당대표 때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찐명들을 학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환입니다. 옛날에 자기네 가족 단위의 대의원 숫자보다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대의원 숫자 몇 배가 높아져 버렸단 말이야. 그걸 아셔야 된다고. 옛날에 대의원이 아니에요, 지금의 대의원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로 실질적인 내용이 개혁됐는데
내용이 개혁된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런 방법 얘기도 하지 않고 야 20대 1이 숫자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1대1로 하자. 그러면 진짜 당원들이 많이 저절로 모이는 그런 도시들만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도시, 예를 들어서 어제 우리 박강훈 변호사가 장동혁 의원한테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영상 편지를? 그러면서 보령 서천 좀 챙겨주세요. 왜 서산만 가십니까? 땅도 서산에만 있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보령 서천은 우리는 그냥 포기해도 되는 거예요? 안 가도 되는 곳이야? 보령 서천은 무조건 2번을 갖다 찍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 분들 지지하는 분들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보령서천도 굉장히 표 차이 별로 안 났어요. 옛날에 비해서. 지난번에도. 맞아요. 네. 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나서고 그리고 거기 지역위원회를 정말 잘 바꾸게 되면 내용적으로 바꾸게 되면 보령서천도 얼마든지 당원들을 더 모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의원이라고 하는 걸 어설프게 없애버리면 당대표 자체가 딴지에만 가서 올리는데 당대표가 차별하잖아. 김성수 TV는 한 번도 안 나왔잖아. 27만이 있는데도 김성수 TV는 한 번도 안 나왔어. 이런 식으로 모든 소통이라고 하는 건 선택적으로 할 텐데 그런 선택적으로 소통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걸 여러분들은 보실 거예요. 계속. 그런 사람은 정치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딴지만 보고 하시면 되는데. 소통 뭐가 필요해. 딴지만 보면 다 거기에 길이 있고 뜻이 있고 재선이 있고 다 있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요. 그 사람이 10,000명의 구독자든 10만 명의 구독자든 가리지 않고 현장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으면 다 인사하고 같이 독려하고 그러면서 소통했어요. 근데 정청래 대표는 강렬TV 같은 데가 오잖아요. 대답도 안 해. 그냥 가. 알거든. 자기한테 비판적이라는 건. 이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고 하셨죠. 네. 이 비상대책위원회는 어떤 일들을 하는 겁니까? 이제 일단 이 투표에 대해서 일단 반대, 다들 반대 투표 눌러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70만 유령당원이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일체 전당원 투표에 대한 보이콧 운동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 퇴진 요구를 할 거고 비대위 전환을 해라. 네. 그리고 지금 제일 심각한 게 아까 말씀드린 내란전단 재판부를 안 해요. 지금 당대표하고 박수현하고 둘이 그냥 뭉개버립니다. 예. 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내란 정식이 제일 중요한 게 내란전단 재판부예요. 마지막에 특검에서 나 수사해서 구형 때리면은 나중에 그대로 판결을 해줄 내란전단 재판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기현 같은 놈들이 다 재판한다고 치면 다 석방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란 종식이 됩니까? 이걸 안 하는 게 지금 가장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노정면 의원이 이거를 진짜 목 놓아 울부짖고 있어요. 이제 노정면 의원은 여러분 지기현이 사실상 낙하산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했어요. 입증을. 자, 노정면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윤석열 지기현 내란 재판 연결은 무작위 결과가 아니다. 그냥 꽂아준 거다. 추정이 아니라 팩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서영도 의원께서 법원으로부터 증거 문건을 제출받았다. 자, 증거 문건을 한번 직접 봅시다. 실제로 그런지. 적시 처리 필요라고 써 있죠. 적시 처리라고 하는 것은 배당을 뺑뺑이로 돌리는 배당이 아니라 특별히 이 사건을 지정해서 누군가한테 보낸다는 그런 의미예요.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윤석열을 지정을 했어. 그래서 보낸 게 지기현이다. 그래서 접수가 됐죠, 이렇게? 풀어주기 위한 결심을 해서 지기현한테 맡긴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마지막 지기현 조이대의 마지막 내란 그걸 제압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거를 대책을 세운 게 내란 전담 재판부예요. 그렇죠. 그래야 내란 종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지금 정청래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뭘 요구했냐면 애초부터 박찬대 의원의 내란 종식 특별법을 통과시켜라. 그럼 4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4가지 세트가 신묘한 세트라니까. 내란 재판부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제한적 폴리바게닝을 집어넣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검사들 중에서도 위에서 조인트 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조작했던 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애들은 손 들고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아유 저 어미준이가 시켜서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대신 저는 처벌 좀 가볍게 해주면 안 될까요? 시켜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증거자를 내놔. 이러면 어미준 그냥 바로 구속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군인들 중에는 없어요? 뭐 사법부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걸 안 하잖아. 이걸 안 하는 이유는 뭐야? 안 하는 사람들이 뒤가 캥기기 때문이야. 내란 종식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법 왜곡죄를 통과시키고 배심원죄로 사법개혁을 하는 이 기본 틀거리를 발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대표가 그거를 갖다가 총대 메고 들이받아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원내대표는 오히려 하고 있어요. 하려고 해. 근데 당대표가 자꾸 그걸 막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대표를 그만하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어떻게 투표하는지를 지금서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투표하는 걸 보여드립니다. 그냥 제가 투표하는 걸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이거 진짜 투표 안 하고 싶은데 안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령당원 애들이 다 찬성 눌러버리면 요 안에 숫자를 입력 여부를 확인해 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복사해서 여기 붙여넣기.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고 눌러야 될 거예요. 붙여넣기가 안 될 걸 아마. 직접 쳐야지. 직접 쳐? 네. 에이씨 짜증나게. 네. 1D 1D 3Y 3R 그 다음에 토끼를 모두 선택하시오. 토끼. 토끼 예. 확인 인증 성공 확인 인증 완료 반대.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찬성 반대. 눌렀네. 예. 다음 반대. 다음 반대 반대. 다음 투표 완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왜 세 번이냐 하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다 반대라는 얘기예요. 예.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다 반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세 번을 누르는 거예요. 예. 이렇게 처리하면은 간단하게 되죠. 지금 다 보셨죠, 여러분? 예. 김성수가 하는 걸 그냥 보여드린 겁니다. 예. 제가 어떻게 하라 이렇게 강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렇게 투표하는 것을 그냥 공개했을 뿐이야. 냉큼이 세 번을 해야 되는 게 세 가지 안건이기 때문에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다 반대. 예.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진짜 모든 걸 다 보여드리고 있는 김성수 TV.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제.